여섯 번째 원칙은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입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라는 인류학자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가 말하길 어느 하루 내가 드디어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술과 비슷하게 끊었다. 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변화를 가져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오는 혜택 중에 하나는요. 과거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그 기분에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러한 가방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짐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범한 사람들이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나 우리가 사용하거나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모든 것들이요. 과거의 상처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됨으로써 이런 상처들을 기반으로 우리 스스로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은 그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과거를 꺼내들어 흠뻑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이상한지 궁금해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저를 보러 온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25년 후에 그녀와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자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야위어 같고 우울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갖 종류의 약을 먹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계속 아파서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책 사인회를 하던 플로리다 서점으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한테 뭔가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문장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이 순간으로 스스로를 융합시켜 보세요. 지난 25년간의 과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이 할 일은 과거를 주워 올린 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오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겪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는 실제로 내가 겪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포용한 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미 알고 이것을 들으시는 사람들은 제가 내가 지나간 자리, 즉 항적을 비유로 사용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앨런 와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적은 보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적은 그냥 남겨진 흔적일 뿐입니다. 과거의 흔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적이 보트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과거도 당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방향이 남겨진 과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의 고난과 힘듦의 원인이 된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포용하고 이해하세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일곱 번째 원칙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만든 같은 마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그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당신의 마음이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전부 허상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문자 그대로 현재를 이해하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 중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가짐으로 여러 선택을 해왔었고 이는 내 인생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었어. 이러한 선택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해. 내가 틀렸었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과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런 방식들로 행동해왔고, 그때는 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리고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원칙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대하세요 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당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고 당신이 가지고 싶어 하거나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일을 완벽하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졸업식 댄스 드레스를 원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졸업식 드레스가 $20보다 비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250 가까이 되는 드레스를 선택해야 했어요.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제 첫 집보다 더 가격이 많이 나갔었어요. 아무튼 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이 드레스를 꼭 입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춘기 딸들을 키우는 방법을 서술한 좋은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 인생에서 나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 세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한도를 넘어서는구나. 나는 그 드레스를 위해서 지불할 만한 액수가 정해져 있단다. 딸이 말하길, 하지만 그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이미 입어봤단 말이에요. 그 드레스를 입은 제 사진이 침실에 있어요. 그리고 저를 졸업식 댄스 파티에 데려갈 남자애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딸이 스스로 입은 모습을 봤다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얘야, 만약 너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상상했다면 내가 지불할 액수와 드레스 비용의 차이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모습도 상상해야 한단다. 그리고는 딸에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딸은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파란색의 컴퓨터 배경화면에 그 드레스 사진이 500개나 있었어요. 딸은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 내용은 아기를 돌봐주는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것을 해서 그 차이를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계약을 수행했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천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머슨이 말하길 모든 행동의 어머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원칙은 당신의 신성함을 소중히 하세요 입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소중히 하세요.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에세이에는 당신의 신성함을 신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하고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감지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음유시인과 현인들의 창공의 빛보다 더 소중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스스로의 생각을 묵살한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천재적인 모든 업적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예전에 무시했던 생각들을 마주한다. 그들은 적대시했던 위험과 함께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을 부정해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하고 천재적인 것들을 보고 부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성함을 소중히 하세요. 나 스스로가 내 원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그 신성한 힘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은 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내면이 닿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면의 힘은 모든 사람들의 손톱을 길게 하고요.
그것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죠.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내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원칙은 지혜는 당신을 약하게 하는 생각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다른 것들처럼 모든 생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욕감을 느낀다면 당신의 근육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또한 근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수치심을 느끼도록 양육하고 매번 스스로 수치스러운 생각을 하게 하여 치욕감을 느낀다면 그들은 약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당신이 힘들어하는 생각을 하거나 고통이나 걱정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한다면 항상 당신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생각으로요. 무기력하게 하는 생각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의지와 사랑으로 주는 생각들로요. 긍정적으로는 신성함을 주는 생각들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서 확장하는 것이에요. 에머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입니다. 모든 행동에 앞선 것이 생각이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대를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 주위에서 나타나고 발생하는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